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법정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변론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죄를 짓고도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화내며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전 여러분들처럼 피와 살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아들도 셋이나 있습니다. 2명은 아직 어리고요. 제가 재판장에 혼자 온 이유는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많고 어떤 지혜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은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명한 인사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법정에만 서면 아주 딴 사람이 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당하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마치 영원한 생명이라도 얻은 듯이 기뻐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국가의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란 일을 하지 않는 여자나 노예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첨을 떨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서글픈 연극으로 국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인간은 평온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보다 더 큰 죄로 판결해야 합니다. 지금 법정과는 영 딴 얘기죠. 제가 만약 눈물 어린 연기와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이런 맹세를 깬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가르친 것이 됩니다. 또한 신을 믿고 있다고 변명하면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겠지요. 저는 고발한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재판은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1차 투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을 하고 유죄가 되면 그때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뭐 벌금을 할 건지 추방을 할 건지 사형을 하는지 감옥행을 하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의 양을 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1차 투표에서 유죄 280, 무죄 220표가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2차 투표에 대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전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짝 놀랐습니다. 30표 정도만 무죄로 표가 더 나왔다라면 저는 풀려났을 테니까요. 마치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토스 일당은 저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할까요? 평생 게으르게 행동한 적이 없고 돈 버는 일에 혈안된 적도 없고 권력이나 명예를 탐한 적도 없는 사람이 받아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정직했고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 생각된 곳에는 간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만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는 지혜와 덕을 추구해야 하고 국가 이익보다는 국가 자체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져야 마땅할까요?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은 바로 프리타네온에서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타네온이란 곳이 국가중심기관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한 선수들이 나라로 복귀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매번 만찬을 해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마디로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여시나 먹어라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난 어차피 죽을 각오로 여기 나왔으니까 죽여라,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죠. 저는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으니 감옥에서 살아야겠지요. 제가 혹 추방을 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도 여기에서처럼 청년들이 저를 따라다닐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겠죠. 낯선 도시에 가면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라고요. 제가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행동은 신에게 불복종이 됩니다. 저는 신의 명령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어떤 곳에 가서도 조용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게 돈이 있었다면 벌금형을 제안했겠습니다만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해 주십시오.
1문화 정도라면 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크리토는 30문화를 제한하라고 말하지만요. 이렇게 열불 터질 소리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현자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악명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많이 늙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텐데요. 소크라테스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저는 유죄에 투표한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유명인사들처럼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제 방식대로 말하고 죽는 게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여,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불의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결을 받고 죽음으로 떠나가겠지만 고발자들은 진리에게 판결을 받고 처벌받기 위해 떠나가겠지요. 저는 이 판결이 숙명이라고 생각하기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는 사람은 예언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유죄에 투표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죽은 후에 여러분은 제게 과한 형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저를 죽여서 자신의 비참함을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제 입만 사라지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도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비난하는 자에게서 해방되고 싶으면은 내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네 행동을 고쳐라. 이런 말들이 제가 떠나기 전에 유죄에 투표한 자들에게 남기는 예언입니다. 무죄에 투표한 내 친구들이여,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오.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재판관이오.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하겠습니다. 제게 메시지를 전하던 정령은 항상 정령이 메시지를 전할 때 소크라테스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말을 하죠.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언제나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을 테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형 판결을 받은 제 모습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최악. 하지만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 법정에 도착해 변론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 영혼의 외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령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령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제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좋은 일입니다. 정령은 제게 죽음이 최악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말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악한 행동을 했다면 정령은 반드시 반대를 했을 테니까요. 죽음은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감각이 없는 상태거나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거나요. 만일 죽음이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면 어떨까요? 오, 나의 친구야, 그것에 죽은 자들이 모여있다면 어떨까요? 올바르고 정의롭게 산 사람들을 만난다면 기쁜 일이 아닐까요? 무사이오스, 헤시오도스, 호메로스 등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인들 치르지 못할까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몇 번이고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내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형당하는 일도 없을 테고요. 재판관 여러분, 죽음이 다가온다면 받아들이고 착하게 살았다면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산 사람은 신이 보살펴 줄 거라고 믿으십시오. 저는 죽음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죽음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유죄에 투표한 자와 고발자들에게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제게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투표하고 고발한 건 아니겠지만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